설상 가진 거라곤 사람밖에 없던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반도체 하나로 세계를 주력벼락하게 됐을까요? 오늘 그 40년에 걸친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건요, 그냥 뭐 기술이 발전했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의 모든 걸 걸 리더들의 결단, 그리고 진짜 모든 걸 쏟아부었던 수많은 인재들의 피, 땀, 눈물이 만들어낸 한 편의 대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죠.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자, 1993년에 나온 이건희 회장의 이 유명한 말. 보통 회사가 정말 망하기 직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놀랍게도 이 말은요, 사업이 그야말로 최고의 황금기를 구가하던 바로 그 성공의 정점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 나태함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고요.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세계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무서운 의지를 보여준 거였죠.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시간은 198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만 해도 세계 그 누구도 한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가 곧 세상을 뒤흔들 엄청난 도박을 시작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죠. 삼성이 우리 최첨단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겠습니다 하고 선언했을 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해외 전문가들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삼성그룹 내부에서조차 이런 비웃음이 쏟아져 나왔다고 해요. 아니, 지금 TV도 제대로 못 만드는 판에 무슨 반도체냐, 말도 안 된다. 이런 회의론이 그냥 지배적이었던 겁니다. 다들 그랬대요. 저거 3년 안에 망한다. 다들 그렇게 확신했었죠. 하지만 이 무모해 보이는 결정, 그 중심에는 삼성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아주 확고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업보국이죠. 이게 뭐냐면요, 사업을 통해 나라에 이바지한다는 뜻인데 당시 이병철 회장의 생각은 이랬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천연자원 하나 없다. 기댈 건 오직 교육 수준 높고 부지런한 우리 사람뿐이다. 이 똑똑한 인재들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일으켜야만 나라가 살 수 있다. 이런 엄청난 사명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사업 한번 확장해볼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 승부수였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983년 2월 도쿄에서 우리 D램 사업 하겠다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불과 6개월 뒤인 그해 12월 삼성이 64K D램 개발에 성공해버립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이 믿기지 않는 속도에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그냥 발칵 뒤집혔죠.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6개월의 기적이 훗날 한국 반도체 산업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스피드 경영의 DNA를 우리에게 심어주게 된 겁니다. 자, 첫 성공은 정말 달콤했죠.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곧이어 모든 걸 집어삼킬 것 같은 정말 혹독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제 기적을 진짜 실력으로 만들고 또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세계의 지배자로 거듭나는지 그 이막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 무서운 추격의 속도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맨 처음 1983년에 64K D램 만들었을 때 선두주자랑 기술 격차가 4년이나 됐어요. 4년.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보세요. 딱 1년 뒤에 256K D램을 만들었을 땐 그 격차가 절반, 2년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2년 뒤, 계속 2년. 그러다가 마침내 1992년 64메가 D램에 와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격차가 0이 된 걸 넘어서 우리가 세계 최초 개발이라는 타이틀을 가져와 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맨날 뒤쫓아가던 추격자에서 세상을 이끄는 선도자로 완벽하게 올라서는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영광도 잠시였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위기라고 불리는 순간이 찾아오죠. 바로 국가부도 사태, IMF 외환위기입니다.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쓰러졌고 대규모 실업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국가적인 비극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암흑 같은 위기 속에서 반도체 산업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보세요. 다른 산업들은 전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나라 경제가 그냥 주저앉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오직 이 반도체 수출만이 엄청난 흑자를 내면서 귀한 달러를 벌어들인 겁니다. 가라앉는 대한민국 경제를 붙잡고 버텨준 그야말로 거대한 방파제 역할을 혼자서 다 해낸 거죠.
바로 이 시기를 거치면서 반도체는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단순히 잘 팔리는 상품이 아니라 국난 극복의 상징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됩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64.2%, 그러니까 열의 6 이상이 대한민국 산업발전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뭘 꼽았냐? 바로 삼성의 반도체 진출을 꼽았습니다. 이때부터 반도체는 그냥 물건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국가적인 자부심 그 자체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 반도체 드라마가 삼성의 성공 신화만으로 끝났다면 좀 심심했겠죠? 이 이야기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하이닉스. 그 믿을 수 없는 몰락과 그보다 더 믿을 수 없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때는 2001년. 당시 이름은 현대전자였죠. 이 하이닉스가 빚더미에 올라앉았는데 그 금액이 얼마였냐면 무려 15조 원이었습니다. 15조. 이건 뭐 상상하기도 힘든 액수죠. 그냥 파산 직전이 아니라 사실상 끝난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정말 모두가 이젠 끝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에선 아예 희망 없는 기업이라고 낙인이 찍혔고요. 회사를 팔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다 실패했습니다. 이대로 대한민국 반도체 한쪽 날개가 그냥 허물하게 꺾여버리는 줄 알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말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던 구원투수가 등판합니다. 바로 SK그룹이었어요. 아시다시피 SK는 통신하고 에너지가 주력이잖아요. 반도체는 반자도 몰랐던 회사입니다. 그런 SK가 2012년에 갑자기 3조 4천억 원을 들여서 이 망해가는 하이닉스를 인수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건 뭐 세상을 그냥 경악시킨 엄청난 도박이었죠. 자, 그럼 그 도박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요, 투자 금액의 100배가 넘는 수익이라는 정말 경이로운 성공 신화로 돌아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말 그대로 기적처럼 부활해서 삼성전자와 함께 세계 시장을 이끄는 투탑, 듀얼 챔피언이 됐고요. 덕분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한쪽 날개가 아니라 양쪽 날개를 모두 갖춘 훨씬 더 강력하고 안정적인 구조를 갖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숨가쁘게 지금 현재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싸움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의 성공 공식만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 전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싸워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터는 크게 세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AI 시대의 핵심이죠. 차세대 HBM 칩 주도권을 둘러싼 AI 반도체 기술 전쟁. 두 번째는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 분야에서 절대 강자인 대만의 TSMC를 따라잡아야 하는 파운드리 전쟁.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기술 패권 다툼이라는 아주 복잡한 지정학적 게임입니다. 특히 이 미중 갈등은요, 우리 한국 반도체에게 정말 고차원적인 전략을 요구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핵심 장비나 원천 기술은 미국에 기대고 있는데 정작 가장 많이 팔아주는 최대 시장은 중국이란 말이죠. 이 딜레마 어떡할 겁니까? 정말 아슬아슬하게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외줄타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자, 그럼 지난 40년의 성공 신화를 이끌어온 우리의 핵심 성공 DNA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던 압도적인 속도. 둘째, 남들이 다 움츠러들 때 오히려 더 대담하게 나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과감한 투자.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우리의 가장 큰 자산, 바로 우수한 인재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성공의 뿌리가 됐던 바로 이 세 가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큰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결국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똑똑한 인재들이 정말 피와 땀을 갈아 넣어 만든 이 반도체 산업이 이제는 전 세계가 바로 그 인재 한 명 한 명을 뺏어가려고 혈안이 된 글로벌 인재 전쟁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40년 성공 신화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자 위협 요인이 되어버린 이 역설적인 상황.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
다음 10년은요, 어쩌면 바로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